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매달 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또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까지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연말 모임이 잦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밤과 동치미 그리고 석류를 이용해서 소중한 사람들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티 음식 조리법을 소개했습니다. 네, 굽거나 삶아 먹어도 좋고 그대로 먹어도 좋은 밤으로는요. 밤설기와 밤 크럼블 파이, 알밤 카레 조리법을 소개했고요. 동치미로는 동치미 주먹밥, 동치미 사과 샐러드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석류로는 이 생과일 주스와 석류 소스를 곁들인 찹스테이크, 그리고 석류 소스 삼치탕수 조리법을 소개했습니다. 네, 자 보기 좋으면서도 또 건강까지 챙겨주는 밤과 동치미 또 석류 요리로 연말 모임 하실 분들은요. 농진청 농업기술 포털이죠. 농사로의 자세한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연말 참 모임들 많죠.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데요. 이럴 때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충전시키는 우리 농산물만 한 게 없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신선한 농산물이 가득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12월 접어들면서 제대로 겨울티를 지금 내고 있는 걸까요? 연이어서 좀 저녁 날씨가 꽤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하면요, 전반적으로 이 가락동에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의 양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황은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매사님. 수요일이 맞죠? 지금 이곳이 바로 이제 과일 경매가 펼쳐지는 예. 과일 경매장 안에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한눈에 봐도 오늘은 좀 휑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락 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수요일하고 목요일 그 이틀 정도는 물량이 좀 감소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네. 어제는 좀 양이 괜찮았나요? 어제와 오늘이 이제 그 물량이 좀 적은 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 주에 딱 절반이잖아요. 네. 예, 중간인 경매일인데 전반적으로 양이 좀 줄어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어제 눈발이 좀 날렸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날씨 영향도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 과체류 위주로 해가지고 그 시설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일반 노지에 있는 그런 작물들이 그 생육 상태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반입량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사면 어때요? 이렇게 경매하시기 전에 이렇게 좀 눈발이 날리면은 눈을 딱 보면 어때요? 좀 설레이나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방송 전에 짜증 난다면서요? 이유가 있어요. 눈이 내리면 가장 먼저 가락동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지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좀 그 힘들게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매 시간이 좀 늦춰지고 그렇게 되면 또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생길 수도 있고 중매인들이나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경매가 종료된 후에 나머지 물류 비용 자체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딱 만났을 때 어제 눈 보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짜증나요 그러셨거든요. 자, 전반적으로 가장 시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우리 날씨 영향입니다. 네. 자, 12월 접어들면서 제대로 이제 가락동에 이 겨울 과일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표 과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겨울철이면 이제 뭐 예전에는 뭐 봄철 과일이었지만 이제 겨울철 과일로 자리 잡은 딸기라든지 전통적으로 그 겨울에 많이 나오는 감귤 쪽으로 해가지고 양들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락동에도 가장 먼저 눈에 많이 띄는 게 우리 감귤 상자들이고요. 네. 제가 이제 딸기가 본격적으로 좀 눈에 띄면서 지난주에 마트에 딸기를 사러 갔더니 잡았다가 났어요. 요만한 건데 한 팩에 막 9,000원, 10,000원 하더라고요. 비싸더라고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제 처음에 나오는 물량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량이기 때문에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좀 비싸게 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가격이 조금 착해지면 먹어야 되겠어요. 자, 감귤과 딸기가 좀 많이 반입되고 있지만은 오늘요, 사실 이 계절에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과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과일이죠? 예, 당연히 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배는요 어때요? 좀 뭐 배숙을 해서 먹으면 좋은 거예요, 요 시기에? 배는 그 영양소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 여기까지 배 이야기는 듣고요. 잠시 후에 배에 대한 경매 상황이 좀 더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 정확한 경매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경매사님들은 눈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새로운 사실을 또 오늘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러게요. 이 가락동 같은 경우는 무난한 날씨가 가장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양파와 배 그리고 마늘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202톤, 과일과즙 652톤, 일반 채소 4,366톤 들어왔습니다. 총 6,221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37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부터 보겠습니다. 269.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07.5톤을 기록했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62.2톤 더 증가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2932원, 최고가 22,600원, 최저가는 19,1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평균가 2325원이었는데요. 오늘도 2만 원대긴 하지만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607원 더 상승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상황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11월 30일 18,712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었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9,32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지도 보겠습니다. 33.76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8.8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5톤 정도 줄었습니다. 가지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6,100원입니다.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는 1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16,100원, 어제는 14,922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더 올랐네요. 1,178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죠. 최고가입니다. 11월 30일 12,00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 특히나 12월 접어들면서 좀 크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7,000원까지 올랐네요.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이 기간 중의 상황을 놓고 보면 초반에 11월 5일부터 23일 전, 19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변동이 생겼죠. 올해 계속해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9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23일 때 올해도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간격이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금 올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 16,100원,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가격을 살펴보면요. 17,500원에 낙찰이 됐고요. 평균가는 김해시가 높네요. 14,312원에 거래됐습니다. 계속해서 당근도 보겠습니다. 155.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110.6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한 45톤 정도 더 많이 반입된 상황입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38,474원, 최고가 44,000원, 최저가는 3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가격이 44,000원대였는데요. 오늘 가격 48,000원대까지 하락 흐름 보였네요. 6,315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 계속해서 등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2일 가격 4만 원으로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이죠. 어제 가격 5만 5천 원 기록하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떨어지면서 4만 원대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가격은 4만 4천 원입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의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11월 5일이 지난해도 올해도 계속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5만 7천 원대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만 1천 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이 이후에 11일 때부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폭 차이가 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더 높았고요. 특히나 19일 때는 간격을 좀 벌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9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도 다시 낮게 형성되면서 23일 때 하루 정도는 다시 지난 시세가 높게 형성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올해 시세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세 살펴보시면요. 38,474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영동군이 최고가 가장 높네요. 5만 3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평균가도 보시면 지금 구미시가 높습니다. 32,46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시금치입니다. 12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3.4톤 반입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8.5톤, 8.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섬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1,804원,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는 3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평균가가 41,000원대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34,0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시세 더 많이 올랐죠. 7,018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11월 29일 33,000원이었던 가격이 지금 12월 접어들면서 크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기점으로 한 번 더 크게 올랐고요. 오늘 가격은 4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이맘때쯤 시세 가장 높게 형성됐던 게 6만 3천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때 지난 시세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됐죠. 하지만 지난해 그래프를 보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의 등하락이 좀 크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는 등하락이 좀 적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일부터 한 19일 때까지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좀 상황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시세 차이 크게 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27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다시 상승세 잡으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지별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지금 5만 5천 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37,45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양파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파 70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볼까요? 어제는 674.9톤, 한 675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26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양파 12kg 상품 기준 평균가 8,864원, 최고가는 9,600원, 최저가는 8,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9,157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는 8,864원이네요. 네, 어제보다 293원 적게 반입됐습니다. 더 적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죠. 11월 28일 9,350원,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내면서 12월 2일 1,3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어제 기점으로 소폭 떨어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 9,600원입니다. 네, 지난해 산줄과 올해 산줄 평균가 확인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 11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 시세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 간격 오늘 더 벌어졌습니다. 8,864원,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양파 전남 한평군이 8,511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무안군은 7,452원이고요. 전남 목포시 7,15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군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10,000원, 평균가는 8,51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양파 도매가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평균 오늘 가격 14,400원입니다. 어제 14,200원이었고요. 오늘 가격 2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죠. 다른 지역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이 16,000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14,000원을 기록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지금 어제와 다 같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대전만이 한 1,0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평년과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한 흐름입니다. 평년 19,650원, 오늘 가격이 5,250원 정도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죠. 다른 지역들도 뭐 3,000원부터 6,000원대까지 지금 하락세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양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허장행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뭐 이제 12월 달인데요. 그래도 11월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파 반입량과 시세 지난달 좀 어땠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예, 그 11월 일평균 반입량은요 670톤으로 출하량이 많았던 전년보다는 130톤 정도 적었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세는 1kg 상품 기준으로 590원이었는데요. 이는 그 전년 대비는 100원, 평년 대비는 400원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달 2019년산 양파 저장 동향은 좀 어땠나요? 예, 전국 추정 재고량은요 37만 4천 톤으로요. 전년과는 비슷하지만 평년보다는 14% 정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달 양파 출하량과 가격은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예, 11월보다 소폭 감소한 한 650톤 전후가 반입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은 1kg 상품 기준으로 800원 내외에서 형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선 양파 수출입 상황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신선 양파 수입 동향은 지금 어떤가요? 예, 11월 한 달간을 보면요, 중국산 산지 가격 상승과 국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1,900톤 감소한 1,900톤이 수입되었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뭐 생산자, 수출업체,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정도로 지금 신선양파 수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 신선양파 수출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요, 수출 물량이 1,600톤인데요. 이는 지난해 200톤 대비 1,400톤 정도 증가한 물량입니다. 향후 수출은 국내 가격 상승으로 해서 다소 감소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양파 가격이 좀 오른다니까 좀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2월 들어서면서 좀 본격적인 이제 겨울이 다가온 상황입니다. 현재 양파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을 진행 중이고 또 이맘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11월 중순에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파 정식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정식된 양파의 뿌리가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기이고 또 월동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네. 농가에서는 투명 비닐이라든지 부직포를 설치해서 보온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람이든 동사물이든 월동 준비를 잘해야 추운 겨울 좀 걱정 없이 잘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좀 보온에 잘 신경 쓰셔서 좋은 품질의 양파 생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양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419.6톤이고요. 어제는 371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8.55톤 증가했습니다. 자, 천혜향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8,81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8,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는데 어제보다는 지금 상승한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81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함께 보시죠. 11월 28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19,158원이었고요. 이 가격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12월 2일까지 하락했습니다. 17,0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세로 좀 돌아서면서 오늘 가격 18,81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159.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3.6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미얀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8,113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29,000원대 형성돼 있었는데 오늘은 28,000원대로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보다 1,07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함께 보시죠. 11월 29일 보시면 25,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이 12월 접어들면서 갑자기 좀 뛰었습니다. 12월 2일 가격 52,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또 급락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상승한 가격인 오늘 4만 원의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지난해 가격이 올해보다 더 강세에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월 19일 즈음에 36,000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31,000원대가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입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28,113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8,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24,817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감 보겠습니다. 오늘 70.5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74.29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3.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 대봉시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47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1,000원대, 자, 오늘은 2만 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1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8일 가격 22,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면서 이틀 후인 11월의 마지막 날 24,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어제보다는 최고가 조금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 다시 22,0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1월 5일부터 한 15일 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지난해 가격 더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11월 15일 이후부터 한 11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11월 27일 즈음부터는 올해와 지난해 가격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24,47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약간 낮은 시세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암군과 나주시, 광주 남구, 산청군이 모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가격 23,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평균가는 광주 남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21,11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오늘 66.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9.13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2.73톤 감소했습니다. 딸기 장이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3,364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만 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23,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보다 2,42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마지막 날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11월 30일 가격 26,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다시 하락 흐름으로 바뀌면서 어제 가격 2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조금 다시 2,000원 정도 회복했습니다. 24,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57,000원대까지 나왔었는데 올해 이 기간 중에서는 지금 36,000원대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대입니다. 자,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23,364원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산천군과 합천군, 함양군이 모두 같은 최고가 25,000원 기록했고요. 합천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2,92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배입니다. 배, 경매,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46.3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95.36톤이었고요.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보다 49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4,85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 3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7,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34,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하락했죠. 2,50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1월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11월 30일 가격 35,50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이후에 좀 12월 들어서면서 급격한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 가격 48,000원까지 올랐다가 조금 빠지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42,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11월 중순 이후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약세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됐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34,858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여주시 27,323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평택시는 26,740원이었습니다. 경기 이천시 33,326원에 거래가 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화성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평균가 35,129원이었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도 알려주시죠. 네, 표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전국 평균가 오늘 가격 42,600원인데요. 어제 가격 42,400원으로 어제보다 200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이 45,000원, 부산 41,000원, 대구 43,000원, 광주 43,000원, 대전 41,000원을 기록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제와 모두 동일했지만 대구만 지금 1,000원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4,337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든 지역이 모두 상승을 했지만 광주가 특히 좀 많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36,733원보다 6,267원 더 상승한 오늘 가격 43,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고요. 언제나 든든하신 경매사님 바로 나와 계십니다. 네, 바로 보니까 좋은 것 같죠? 네. 크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락동 중앙청과 이승환 경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오랜만에 우리 경매사님 또 나와주셨고요. 네, 서두에도 이제 우리가 배를 소개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아요 했을 때 우리 경매사님께서 그냥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우리는 생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이 시기에 배가 사랑받았던 거는 김장철 특수를 또 제대로 누리는 과일 중에 하나가 또 배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어떻게 좀 김장철 좀 톡톡히 좀 영향을 받았나요? 우리 배가요? 어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매년 또 그 매년마다 그 이제 같은 시기가 되면 그 배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바로 그 김장철 시기가 되면은 소비도 많이 진작이 되고 또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김장철 특수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네. 올해도 뭐 분위기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11월 후반까지 해가지고 김장철 성수기로 인해 가지고 배 가격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소비 흐름도 아주 좋았던 편이었습니다. 네. 소비 흐름도 좋고요. 올해 역시 또 이 김장철에 우리 배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김장이 좀 마무리되면서 지난주보다 이제 이번 주 접어들면서 경매 분위기가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분위기 어땠어요? 예, 아무래도 뭐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이제 김장철이 마무리되면서 그 배 가격도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가격이 조금 하락한 상황이네요. 예, 네. 자, 양이 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뭐 서두에 짚어주신 대로 수요일이면은 전반적인 이제 모든 농산물들이 양이 좀 적게 들어오는 그런 날이잖아요. 네. 배도 좀 많이 양이 줄었다고 제가 먼저 전해 들었는데 네. 오늘 반입 양부터 좀 정확히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오늘 가락동 반입량은 뭐 어제 대비해서도 많이 적지만 저번 주 대비해서도 거의 50% 가까이 줄어가지고 오늘 그 경매됐던 양은 가락동 전체적으로 약 50톤 정도. 저번 주에는 100톤 이상 경매가 됐는데 이번 주는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절반 정도밖에는 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난주 한 100톤 가까이 지금 매일 들어왔던 양이 네. 오늘은 지금 50톤, 거의 50% 그냥 반으로 뚝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줄어들어도 지금 며칠 차이인데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네. 어떤 영향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김장 끝나면서 좀 네. 소비가 안 받쳐줘서 지금 출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물론 그러한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매년 그 가격 흐름 자체가 11월 달이 12월보다는 가격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산지 지도를 할 때도 11월 달에 대부분 좀 물량을 좀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2월 달은 아무래도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자체적으로도 12월 달은 반입량을 좀 줄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뭐 다 저장 배들이 좀 네. 출하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김장철 이제 마무리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이번 주는 양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들어온 이 50톤의 이 양이 평년 기준으로 봐서는 어떻게 좀 비슷한 수준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 작년은 약간 좀 특수한 경우였고 그동안의 평년 기준으로 따지자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뭐 그러면 무리 없이 좀 안정적으로 배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반짝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높은 시세가 아닐까 싶은데 많이 줄어서 절반 가까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소비가 조금 위축됐다고 해도 시세는 좀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좀 하고 계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네, 오늘 얼마에 좀 거래된 상황일까요? 네. 여러분들의 기대에 물론 부응하지 못해서 참 기대 죄송한데 부응해 주세요. 네. 오늘 전체적인 가격은 저번 주보다 소폭 하락돼가지고 일반적으로 특품 기준으로 해가지고 15kg 한 상자에 약 32,000원에서 36,000원 정도 거래가 됐고 가장 좋은 가격이 뭐 저번 주에는 5만 원대까지 있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가격이 4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워낙 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그래서 조금 뭐 아무리 소비가 약해도 시세는 좀 받쳐주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근데 오늘 주종 시세가 이제 특품 기준인 거죠. 32,000원에서 36,000원까지 현재 지금 형성을 했고요. 이건 15kg 기준인데 뭐 가장 좋은 거 4만 원 넘는 건 이거는 뭐 몇 상자 안 되는 이제 상황이고 와, 시세가 좀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기대보다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요가 가장 좀 이렇게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장철이 지나고 나서는 일반 소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일부 이렇게 드시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급식이나 이런 쪽에서 소비되는 물량만 소비가 되기 때문에 12월 달은 가격이 그렇게 좀 좋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12월 달보다는 11월 달에 좀 저희가 좀 주력으로 좀 출하를 하도록 이렇게 산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산지에 계신 분들도 좀 출하하실 때는 11월에 좀 더 많은 양을 좀 출하를 하고 12월에는 그래도 출하량을 좀 철저히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요 시세라면요, 지금 오늘 뭐 평균 한 32,000원, 36,000원까지 형성을 했는데 지난 해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현 이제 시세는 한 어느 정도 좀 수준일까요, 유매사님?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면서 인해 가지고 이 시기 때 가격이 상당히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다른 피해가 이번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 출하량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약 가격 형성이 뭐 작년이 100으로 치자면 올해는 한 70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좀 작년보다도 지금 현 시세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좀 소비가 조금 더 뒷받침이 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지금 중도매들의 구매력은 뭐 지난주보다도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 분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재고량이 좀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매기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 가락동에 특히 이제 또 과일 경매 하시는 우리 경매사님 중에서 우리 이승원 경매사님은 이게 좀 중도매인들이 좀 살까 말까 이렇게 주춤할 때 뭔가 좀 사게끔 확 만드는 뭐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화를 내시나? 아무래도 뭐 가격 형성이라는 거는 경매사의 가장 그 큰 업무를 차지하는데
되도록이면 공정한 가격을 하기 위해서 품질에 따라서 가격을 좀 이렇게 매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네. 사라고도 좀 이렇게 유도를 좀 하시잖아요, 예, 겸사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초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초반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경매를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 방송을 이렇게 저번 말씀하시죠? 경매하실 때는요, 와, 불 같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산지에 계신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승원 경매사님이 배만 경매하시는 게 아니고 워낙 몸도 배가 워낙 지금 두드러지게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배 경매 뭐 시세는 꽉 잡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시세를 아니 그 지역을 먼저 봐야 될 텐데 현재 주출하 지역은 좀 어떤 지역들일까요? 지금 가락동에 반입되는 그 생산 지역, 이제 출하 지역은 대부분이 이제 그 경기권 해가지고 가장 많은 지역은 이제 이천 여주 쪽 위주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고요. 뭐 남양주라든지 안성 이런 쪽에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안성배 맛있어요. 네. 예, 안성배 맛있고, 자 그에 따라서 지금 뭐 지역도 좀 짚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유식에는 품질이에요. 네. 예, 소배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을 때는 그래도 좋은 품질의 배는 항상 또 제일 먼저 팔리기 마련인데 배에다 지금 배를 얹고 계신데 경매사님 높이 좀 올려 보여주세요. 예, 아유. 가장 좋은 시세 받은 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인 지금 품질은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태풍이라든지 또 이렇게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 열과라든지 과피 얼룩과가 좀 많아가지고 품질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시기 때 일반 소비가 좀 많다 보니까 중매인들 선호도로 따지자면 지금 이 시기에는 뭐 모양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중요하지만 좀 당도가 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의 이제 태풍을 인해서 사실 이제 이건 가장 좋은 이제 배고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품위가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인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이제 배가 그렇다면은 당도가 높은 배예요. 연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가공용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생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도가 좋은 배를 중매인들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최고 경매를 좀 치른 배인데 좀 당도를 측정을 잠깐 해볼게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한 4만 원 넘었어요? 오늘? 예, 4만 원 나왔습니다. 4만 원? 네. 넘을만 하네. 와, 진짜 가지비. 일부러 맛있는 소리 들려드리려고요. 소비가 약하니까 이거 보시고 아우 밥 먹고 배 좀 빨리 사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 들 수 있도록. 예. 와 진짜 달고 맛있네. 아직까지 정말 신선한 배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교배생 그거 짚어주세요. 지금 사실 이제 시세가 지난해보다도 약하고요. 예, 지난주보다 좀 많이 좀 하락한 상황이니까 시세를 좀 올릴 수 있는 산지에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현재는요? 네. 올해처럼 이렇게 품질이 좀 떨어진 해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저장을 하시는데 안 좋은 품질의 배들을 빨리 지금 시장 쪽으로 출하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내년에 또 구정이 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평년과 달리 12월 후반에 가격이 좀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특품 쪽으로 선별해 놓으신 부분을 출하 준비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좀 좋은 품위의 배들은 좀 서둘러서 잘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앞에 있을 사실 이제 곧 내년인데요. 네, 구정 준비를 좀 지금부터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달고 아삭한 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배를 사러 가야겠어요. 먹는 거 보니까 먹고 싶네요. 자, 이렇게 배에 대한 얘기 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1월 달 반입량과 시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11월 일평균 반입량은요, 저장성 약화 등에 따른 그 출하 의향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한 100톤이 출하되었습니다. 가격은 신고 15kg 상품 기준으로 34,000원이었는데요. 이는 전년 가격 대비 3,600원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요. 이러한 흐름은 내년 설 명절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 출하량과 시세는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출하량은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15kg 그 상품 기준으로 전년에는 49,900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에서 38,0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거로 보입니다. 네, 올해는 수확기 기상 상황으로 좀 과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현재까지 올해 배 생산량은 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을까요? 예, 그 기상재해가 심했던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생산량보다 한 3.4% 증가한 21만 톤이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평년 생산량인 25만 4천 톤보다는 17.6% 낮은 물량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배 저장량은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예, 생산량이 늘었고요. 그 대과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9만 3천 톤 정도 저장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생산량도 증가하고 대과 비율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배 품질은 전반적으로 좀 어떤 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배 크기는 후기 그 비대가 양호했기 때문에 전년보다 좀 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당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 초기 출하품보다는 개선된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화기의 그 이상 저온과 수확기의 잦은 강우로 인해서 배 외관은 별로 좋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또 배 크기를 키우고 당도도 높이기 위해서 또 수확을 좀 늦춘 경우도 많아서 그 경도는 전년보다는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김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마련인데 현재까지 배 소비 상황은 지금 어떤 편인가요? 예, 김장철 성수기를 맞아서 배 소비가 반짝하면서 반등 기미를 좀 보이면서 활기를 찾을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는 별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소 좀 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은 수출이 네.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는 좀 주춤하긴 한데 다행히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한 14%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배 수출 동향은 좀 좋은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예, 국가별로 보면요. 그 대만 같은 경우는 61% 정도 증가했고요. 기타 지역은 2% 정도 증가했고 그 미국과 베트남 경우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년에 이 배 재배 면적은 지금 어떻게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 가원의 그 산업단지 편입이라든지 도로 수용동으로 인해서 그 올해보다 한 2% 감소한 9,393헥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새롭게 보급될 배 품종이 있나요? 어떤가요? 예, 신규 보급 품종보다는요. 기존에 이미 개발돼 있는 그 한아름, 선황, 창조, 행수, 뭐 그린시스, 네. 조이니킨 이런 품종 위주로 보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품종 중에서 이미 이 녹색배인 그린시스는 현장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농가 현장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충남도와 강원도에서 이 배의 신품종 현장 평가회를 열었는데 이 그린시스 품종이 참석자들의 아주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 그린시스는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껍질색이 녹색인 게 특징이고요. 특히 검은별 무늬병 저항성 인자의 도입으로 기존 재배 품종인 신고에 비해서 감염률이 20배 이상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제 횟수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평균 과중이 460g인 중소 과정으로 높은 당도와 또 상온에서의 저장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저장성 그리고 이 녹색의 껍질색이요.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녹색배 그린시스의 내년 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마늘입니다. 먼저 마늘 경매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늘 한지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만 5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6만 원이었고요. 최저가 5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가격 5만 5천 원, 오늘도 역시 똑같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와 가격 변동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마늘 난지도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200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5천 원, 최저가 3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역시 지금 같은 가격 유지되고 있습니다. 33,200원의 평균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깐마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도매 가격이 지난달 어땠는지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깐마늘 도매 가격은요. 킬로그램당 3,900원이었는데요. 네. 이는 그 지난해 5,900원 대비 2,000원, 평년 6,400원 대비 2,500원 정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5대 도매 시장 그 출하 물량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하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달 마늘 산지 가격도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전년 및 평년 대비 다 낮았고요. 네. 그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0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김장 시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 유통인들이 필요 물량을 사전에 좀 확보해 놨기 때문에 네네. 신규 거래가 미미했기 때문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이 깐마늘 가격은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예, 김장 수요 덕분에요. 지난달보다는 소폭 상승한 킬로그램당 4,080원인데요. 네. 그렇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5,900원, 평년 6,400원 대비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마늘 저장 동향은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전국 재고량은요 6만 5천 톤 수준인데 이거는 그 전년 대비 한 6% 정도 많은 물량입니다. 네. 지금 뭐 재고량이 많다 보니까 제주 마늘 농가에서는 제주산 마늘 정부 수매 비축 대책을 좀 전면 확대할 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예, 그 제주 마늘 생산량은 한 2만 8천 톤 수준 되는데요. 이 중 네. 1만 톤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계약 지배를 통해서 이미 수매를 완료를 했고요. 네. 전국 비축 물량 수매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그 정부 검사를 통과한 그 물량 1,000톤에 대해서는 이미 수매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네. 자, 현재 이 시점에서 마늘 농가에서는 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동절기의 관리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11월 중순 그 한지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파종은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 작황은 지금 평년 대비 양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겨울철 월동 대비로 그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 투명 비닐이라든지 부직포를 설치 좀 해야 되겠고요. 아울러 이제 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정비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마늘도 월동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이 마늘 농가에서는 월동 준비와 병해충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최석가 농업연구관 건명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마늘 파종은 이미 좀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현재 마늘 작황 상황 어떤 편인가요? 네, 지금은 한지형까지 모두 파종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작황은 남지형 마늘은 초기 생육 때 그 태풍 피해가 있었던 제주 전남에서는 생육이 부진한 반면 충남 지역에서는 적절한 강우로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뭐 작황이 양호하다니까 다행인데요. 이 파종 후에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해서 좀 가장 신경 써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고품질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월동 전 동해 피해 예방을 위해 피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월동 후에는 웃거름을 줘야 하는데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또한 너무 늦게까지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철저한 월동 준비와 또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농가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마늘 동해 피해는 영하 7도 이하에서 이루어지는데 남지역 마늘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만 한지역 마늘의 경우는 반드시 비닐이나 보온 재료로 피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서 같은 남지역 마늘을 한지역 지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겨울철 추위가 심하면 동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반드시 피복을 통하여 동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네, 월동 준비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병해충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마늘에 좀 어떤 병해충이 발생을 하나요? 마늘에 최근 문제되는 것이 잎마름병과 뿌리응애입니다. 잎마름병은 4월 중하순부터 발생하고 주로 잎에 발생합니다. 뿌리응애는 지난해 저장 중에 많이 발생하여 피해가 컸는데요. 비록 피해는 저장 중에 일어나지만 뿌리응애는 재배 중에 발생하여 뿌리의 잠복에 있다가 발생하므로 재배 중 방제가 꼭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철저한 방제가 필요할 텐데요. 이 마늘에 발생하는 병해충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병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제 계획을 가지고 초기에는 예방제 위주로 나중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치료제 위주로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PLS 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늘에 등록된 약제만 살포하여야 합니다.
이 농가에서 병해충 발생 혹은 좀 월동 주비를 할 때요, 이 농촌진흥청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농촌진흥청 제휴대행과에서 매월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 및 농작물 재해 예방 관리 기술 정보를 발표합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시면 사전에 병해충 및 재해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배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나 저희 채석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마늘 농가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마늘 가격이 하락하여 농민들의 근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일단 고품질 마늘 생산이 우선이므로 월동기 관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내년에도 좋은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늘 수출입 동향은 어떤지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늘 수입 물량과 수출량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11월 한 달간 마늘 수입 물량은요, 중국 산지 가격 상승과 국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네. 전년 동기 대비 2,100톤 감소한 1,600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수출은 전년에 16톤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깐마늘 물류 보조비 지원 확대로 190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네, 자 내년의 마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산 재배 의향 면적 어떻게 지금 전망되고 있나요? 예, 2020년산 재배 의향 면적은요, 전년보다는 10%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2% 증가한 25,000 헥타르 내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품종별로 보면은 한 지역은 전년 평년 대비 각 3%씩 감소하고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1% 감소하지만 평년 대비 3% 증가하는 거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산 마늘 계약 단가 논의 현재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계약 단가는 농협별 이사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계약이 한창 진행 중인 과정이고요. 전국 평균 계약 단가를 보면 킬로그램당 대서종 같은 경우에는 2,200원, 남도종은 2,300원, 그리고 한지영 같은 경우에는 5,700원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과 농가 입장과 같은 여러 상황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최적의 계약 단가가 확정되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소비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철로 인해서 마늘 소비는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땠나요? 예, 11월 초에 네. 깐마늘 소비가 좀 증가하다가 11월 말 김장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좀 감소하는 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농협 깐마늘 상품인 봄마늘 거래를 보면요, 11월 출하량이 120톤으로 지난해 130톤 대비 10톤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늘 비롯해서 양념채소 구매량 분석을 좀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농업관측본부의 음식점 농산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거고요. 네. 양념 채소류인 마늘, 양파의 경우 지난 3분기 구매량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1%씩 감소했고요. 고춧가루의 경우는 중국산 구매량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양념 채소 4분기 구매량은요, 소비자 수요도 감소 및 매출량가 하락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추후에 마늘 시세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장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수요는 좀 감소할 거로 보지만은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창고비 좀 늘어나고 또 부패율도 증가하는 그런 비용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11월보다는 소폭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은 좀 감소할 수 있으나 11월과 비교했을 때 시세는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을 묵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2,55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000원이고요. 최저가는 1,980원을 기록했네요. 네, 평균가 어제보다 8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양배추도 보시죠. 한 포기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는 4,043원, 최고가는 5,000원, 최저가는 3,500원에 판매됐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33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밤 고구마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160원, 최고가는 5,330원, 최저가는 2,980원에 판매됐네요. 평균가 오늘 4,160원, 어제보다 7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깐마늘 국산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065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8,600원, 최저가는 5,000원에 판매가 됐네요. 평균가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8,038원, 최고가는 9,990원, 최저가는 5,75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평균가 어제와 같은 가격이 되겠네요.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31,124원, 최고가는 43,300원, 최저가는 15,960원에 판매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31,124원, 어제보다 349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풋고추도 보시죠.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097원, 최고가는 1,660원, 최저가는 730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가시입니다.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303원에 판매됐네요. 최고가는 5,930원, 최저가는 1,440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어제와 비교해보죠. 68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네, 계속해서 단감도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561원입니다. 최고가 13,980원이고요. 최저가는 7,330원에 판매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만원대인데요. 어제보다 125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당근 무쇠척도 보시죠.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72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5,900원, 최저가는 3,000원을 기록했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3원 하락했습니다. 미나리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95원, 최고가 1,140원, 최저가는 54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795원, 어제보다 4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애호박도 보겠습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088원, 최고가는 1,500원, 최저가는 69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18원 더 오른 평균가 1,088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어제 가격 9,048원이었는데요. 오늘은 9,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8,974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돼지 삼겹살입니다. 어제 가격보다 소폭 하락한 1,765원에 판매가 됐고요. 이어서 돼지 목살은 역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하락했고요. 오늘 가격 1,707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는 어제보다 상승한 가격입니다. 5,062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환경부가요. 농촌 경작지에 방출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농 폐기물에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가 대부분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이 32만 톤인데 이 가운데 19%인 6만 톤이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또 겨울철 산불 발생이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선 매해 농번기를 전후한 4월에서 5월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 두 차례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 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이 돼서 폐비닐 같은 경우는 파쇄, 또 세척, 압축을 해서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요. 또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환경부는 또 수거 보상금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킬로그램당 50에서 330원을 지급하고요. 폐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또 마을 분여회, 청년회 등 관련 단체에는 천여만 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남은 기간까지 영농 폐기물 수거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농협원예사업부 허장현 팀장님과 함께했는데요. 날씨 정말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봄동 배추와 사과에 대한 시세 정보 갖고 저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